계약금만 받은 것 갖고는 타인 사무가 안 된다. 다 했어요. 그쵸? 다 했습니다. 다 세모 쳐볼게요. 됐고. 자, 이 9번도 중요하죠? 9번도 한번 볼게요. 별표 쳐보세요. 이건 뭐야? 9번은? 자, 여기 밑에 그림에서 요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 타인 사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중도금 받아야지 타인 사무가 된다 했죠. 그리고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것도 배임죄 착수는 아니고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금이상 받아야지, 잘 봐요. 중도금이상 받아야지 뭐가 된다고요? 착수가 된다. 착수가 된다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등기를 해줬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고요. 기수가 된다 했지. 그 기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수가 된다는 말은 여기 중도금 받았으니까 이 신분 때문에 지금 쭉 와서 지금 배임죄 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쵸? 자, 봐요. 여기서 보시면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지. 여기서 이 그림처럼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단 말을 안 했잖아. 이 말이 아니잖아. 그치? 타인 사무처는 신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받으면 착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자 봐요.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았잖아요. 또 갑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중도금 받았어요.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고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은 거야. 양쪽 다 받은 거야. 다 받았을 때 여기서 갑이 이렇게 병에 등기를 해주면 배임죄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을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해줬을 때 이것은 나한테도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해주고 을에게 해주네? 그럼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야. 너 이놈아 나한테 중도금 받아먹고 왜 나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왜 저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갑에 대해서 배임죄를 확 걸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임죄를 걸어버렸는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갑이 병으로부터 배임죄 중도금 받은 것은 타인 사무 처리자는 신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착수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여기서 타인 사무 처리자는 얘기를 했습니까? 타인 사무는 여기서 생겨나는 최초로 나한테 돈을 준 자에게 타인 사무 처리한 신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두 번째 놈에게 받은 것은 타인 사무 처리한 신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착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중도금을 병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등기를 해주지 않고 원래 최초이자에게 해준 것은 뭐다?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 본래의 의무를 다한 것뿐. 만약에 그래서 이 갑이 최초이자에게 등기해준 것은 병에 대한 배임죄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 너가 나한테 돈 받고 장난친 것으로 그럴 목적으로 해줬다면 넌 나한테 사기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소송을 걸려고 한다면 배임죄를 걸 것이 아니라 사기죄를 걸어봐야 돼. 사기죄로. 그러면 사기죄는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자에게 을에게 해줬다고 한다면 그때는 배임죄는 되지 않겠지만 사기죄 될 여지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축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있지 선택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적이란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등기를 해줄지 을에게 해줄지는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선택이란 말. 네가 양쪽에 돈 다 받았지? 을로부터도 받았고 나한테도 받았지? 그 두 사람부터 돈을 다 받았다 했을 때 네가 을에게 해줄지 병에게 해줄지 네 마음이지만 만약에 둘로부터 돈 다 받고 병에게 해줬다면 이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 을에게 해줬다면 이 사람으로부터는 사기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양쪽 여러 사람부터 돈 받지 말아요. 그렇게 돈 주는 대로 막 받다가는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고소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몰라도 중도금 받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받으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이중물에 매도했을 때 매도인이 선매수인이 누구야? 선매수인이 제1매수인이야.
최초 나한테 돈 준 사람, 그쵸? 그 사람에게 등기를 했다 했을 때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이배는 아니다. 그 말은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관계 나와 있죠. 아파트 건축 분양회사가 분양자들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이 제1매수인이구나. 그쵸?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그쵸? 여기서 요 선매수인 세무치시고 분양전 금융기관 세무치시고 이 사람이 제1차 매수인입니다. 에게 해준 것은 배임죄가 되진 않는다. 이해되시겠어요? 특히 1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잘 안 나왔는데 사실관계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6번 선의의 아니죠. 여기 후매수인 선의의 후매수인 후매수인이 누구였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서 누구죠? 병이지 병. 그치? 병. 병이란 말이. 병인데 선이란 말은 제1차 매수인이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말고 자기보다 먼저 돈을 준 제1 매수인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선이야. 악의가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기억본 보시게 되면 매도인이 선매수인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에 자신의 본래 의미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후 매수인의 관계에서는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치?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나한테 후 매수인 나한테 금전 편취할 목적으로 다가와서 삥 뜯어간 것이라면 사기죄는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악의의 후 매수인의 죄책을 봅니다. 갑자기 악의의 후 매수인은 무슨 뜻인가?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했잖아요.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이 이 땅이나 건물을 살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 병이 선악불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이란 말은 이 최초로 먼저 계약금 중도금을 준 선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요. 몰랐다. 나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선이고 악이란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자기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병이 돈 주고 이 등기를 건네받게 되면 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쵸? 단순히 알았다는 것이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쵸?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나는 을에게 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요. 아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꼬드겨서 이 나이 많으신 이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런 말이야. 그때는 배임죄 공범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로서 볼 것이 이 작물 취득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작물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 형식주의 취한다 그랬잖아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을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유자로부터 건네받는 것은 작물이 아니에요. 작물이 아니다. 그쵸? 본범으로부터 소유자 말고 본범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작물인 것이지 소유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돈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격려받은 것은 작물이 아니므로 작물 취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번 배임죄 여부.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 X 부족하고 밑에 보시면 교사나 기타 방법으로 적극 가담 동그라미 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될 뿐이다.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편승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됩니다. 밑에 보시면 교사했거나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 3번은 어디서 했어요? 3번은 총론 시간에 했잖아. 그쵸? 총론 시간에. 그래서 점포 임차인이 매도 임대인이 누굽니까? 타인 사무처리자란 말. 타인 사무처리자란 말은 아하 중도금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신분자란 말. 신분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비신분자인 임차인이 신분자에게 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서부터 불구하고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때는 우선적으로 나한테 매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해서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안 받는다 하니까 임차인이 이 매매 대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공탁해서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과 짜고 자신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등기를 경료했단 말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다? 신분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임죄의 공범 처리가 됩니다. 이건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1번 판례 두 번째 줄에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물죄부 나와 있죠? 앞에 작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자기 소유란 말이야. 자기 소유.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란 말이야. 자기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건네받은 것은 작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작물 취득은 되지 않는다. 뭐는 가능하다? 그렇지. 배임죄 여부는 가능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모두 끝났고요. 동산을 갑니다. 동산. 자, 동산은요. 자, 부동산은 등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등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지만 동산은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쵸? 돈 받고 물건 건네주면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었잖아.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었잖아. 여기 타인 사무라고 했을 때 여기 동산 이중매매 나와 있지. 동산 이중매매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후 매수인에게 동산을 팔았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밑에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라는 부분 때문에 타인 사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 매수자에게 돈 받고 팔면 선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 CF 동산은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지 타인 사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판매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와보시면 인쇄기 사건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쇄기를 을에게 1억 3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쵸? 후 매수자인 병에게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지. 이중매매 법리잖아요. 근데 인쇄기는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사무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쇄기가 1억 3천만 원까지 합니까? 1억 3천이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복사기 한 대만 3천 5천만 원 하잖아요. 복사기 한 대만. 인쇄기는 수십억 합니다. 건물값보다 비싸요. 정품 같은 경우, 신품 같은 경우, 중고는 뭐 10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고가 아닌 것은 뭐 10억이 넘어 20억, 30억씩 합니다. 그렇게 비싸요. 자, 보세요. 동산 나와 있지? 동산 보시게 되면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다. 타인 사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산 세무처벌. 동산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받은 돈 어떻게 하면 되냐? 받은 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꺽쇠 2번 보시면 인쇄기가 인쇄기죠? 동산이죠?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즉 을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논리가 되죠. 자, 최근에도 판례가 나왔는데 옛날 판례, 이건 한 10년 전, 15년 전 판례이고요. 밑에도 최신의 판례 나왔는데 똑같아요. 버스 똑같아. 보시면 갑이 을에게 버스 한 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 버스가 이제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도금 등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에게 하지 않고 병에게 담보 설정해 주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동산 나와 있지?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진 않는데, 이 법리가 바로 밑에 2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법리는 등기 이전에 필요로 하는, 권리 이전에 필요한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이게 뭐야?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이게 바로 자동차지. 버스 이런 거, 중기,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타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밑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인데 점포 임차권 이중 양도 사건이죠. 자, 마지막 줄에 임차권 세무 치시고, 자, 그 밑에 수분양권 세무 치시고, 자, 그 밑에 송이 채취권 세무 치시고, 그래서 각종 채권은 이중 매매를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중저당을 볼게요. 자, 이중저당 사실관계 볼까요? A는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의 갑 명의로 사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제3자에게 12억, 채권 최고액 12억을 하는 사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최신 판례죠, 이것도? 그쵸? 최신 판례입니다. 여기서 동산세무, 그쵸? 금전세무. 앞에서 했었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게 하여 동산에, 그치? 앞에 건 동산이었지만 여기는 부동산이잖아, 그치? 부동산을 설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사무에 해당할 뿐이다. 타인 사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 담보하는 등으로 등등 위험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금전채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전채무, 부동산 밑줄 그시고 18억 원 세무, 부동산 아파트 밑줄 그시고 채권 최고액 12억을 하는 사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바뀐 것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7번. 예전에 이 7번에 꺽쇠 1번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별표 3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근데 이 판례가 다 바뀌는 거야.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꺽쇠 2번에 여기 금원 나와 있지. 금원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임무위배해서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요 금원 편취했다고 했을 때 임무위배해서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줬다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줄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줬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것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배임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와 배임죄 경합범 죄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이 옛날 판례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나와 있지. 2008년도 3월 27일 2007도 932 80 이 판례에서는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 판례가 지금 다 바뀌는 거야. 이게. 배임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죄만 됩니다. 사기죄만. 아시겠어요? 사기죄만 될 뿐이다. 만약에 이 판례를 그대로 출제를 하고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 하면 틀립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